저 같은 의사도 심장 질환으로 쓰러질 수 있을까요? 5년 전 자신이 새벽에 가슴을 부여잡고 응급실로 실려갔던 날의 기억이 생생합니다. 50년 의사 생활 중 가장 충격적인 순간이었죠. 매일 아침 2개씩 계란을 먹으며 건강을 챙긴다고 자부했던 제가 콜레스테롤 수치가 240을 넘어 협심증으로 쓰러진 겁니다. 그날 저는 제 자신에게 물었습니다. 내가 환자들에게 하는 조언을 왜 나 자신에게는 적용하지 않았을까? 진단 결과를 받아둔 순간 50년 동안 의학을 공부하고 환자를 진료했던 제 지식이 새롭게 정립되는 것을 느꼈습니다. 계란은 완전 식품이지만 개인의 체질과 건강 상태에 따라 독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요. 안녕하세요. 80세 현직 가정의학과 전문의 홍영만입니다. 저는 의사 생활만 50년, 지금도 주 3일 진료하고 있고 매달 400명 넘는 60대 이상 환자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진료실에서 가장 많이 듣는 질문이 있습니다. 선생님, 계란은 하루에 몇 개까지 먹어도 되나요? 콜레스테롤 걱정되는데 끊어야 할까요? 오늘은 여러분이 알고 계신 계란에 대한 모든 상식이 잘못되었을 수 있다는 이야기. 그리고 누구는 매일 먹고 건강해지고 누구는 응급실까지 가게 된 이유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의사인 저조차 잘못 알고 있었던 계란의 진실 함께 알아볼까요? 시작하기 전 여러분의 건강을 위해 이 정보가 더욱 많은 분들께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또한 제가 드리는 정보가 필요한 가족이나 지인이 있다면 이 영상을 꼭 공유해주세요. 그분들의 건강을 지키는 열쇠가 될 수 있습니다. 먼저 제 자신의 이야기부터 더 자세히 들려드리겠습니다. 75세였던 5년 전 건강에 자신이 넘쳤습니다. 매일 아침 계란 2개와 통밀빵으로 아침을 챙겨 먹었고 일주일에 3번 30분씩 걷기 운동도 했지요. 정기검진에서 콜레스테롤 수치가 약간 높게 나왔지만 의사인 내가 뭘 모르겠어 라는 자만심에 그냥 넘겼습니다. 그러던 어느 겨울 새벽 갑작스러운 가슴 통증에 잠에서 깼습니다. 처음에는 단순 소화 불량인 줄 알았지요. 하지만 식은땀이 흐르고 왼쪽 팔까지 저리기 시작했습니다. 의사로서 이 증상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너무나 잘 알았습니다. 아내가 119를 불러 응급실로 실려갔고 협심증 진단을 받았습니다. 검사 결과 총 콜레스테롤 240, LDL 콜레스테롤이 160으로의 수준이었지요. 그날 밤 병실에 누워 생각했습니다. 나는 왜 내 몸의 신호를 무시했을까? 왜 다른 환자들에게 하는 조언을 자신에게는 적용하지 않았을까? 그 사건 이후 저는 제 식습관을 완전히 바꿨습니다. 계란은 일주일에 2개로 줄였고 항상 채소와 함께 먹었습니다. 6개월 후 콜레스테롤 수치는 180으로 내려왔고 지금은 약 없이도 건강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제 다른 두 분의 어르신 사례를 말씀드릴까? 75세 장복희 할머니는 콜레스테롤이 무섭다며 3년간 계란을 완전히 끊으셨습니다. 장복희 님이 처음을 찾아오셨을 때 지팡이에 의지한 채 진료실 문을 열기도 힘들어 하셨어요. 손잡이를 잡으려 했지만 힘이 없어 몇 번이나 시도하는 모습이 안타까웠습니다. 홍 선생님 계단 몇 개만 올라가도 다리가 후들거려요. 전에는 산에도 다녔는데 검사 결과 근육량이 20% 이상 줄어들어 있었습니다. 단백질 섭취가 극도로 부족했던 겁니다. 선생님, 제가 왜 이렇게 힘이 없어졌을까요? 콜레스테롤 조심한다고 계란도 안 먹고 고기도 줄이고 그랬는데 장복희님의 목소리에는 당혹감이 가득했습니다. 단백질 섭취가 부족해 금감소증이 급격히 진행된 사례였죠. 장복희님은 텔레비전 건강 프로그램에서 계란은 콜레스테롤 덩어리라는 말을 듣고 완전히 끊으셨다고 했습니다. 좋은 의도가 오히려 건강을 해친 경우였습니다. 반면 68세 이춘배 어르신은 계란이 만병통치약이라며 매일 4개씩 드셨습니다. 운동 후에도 추가로 계란을 드셨고 항상 의사들이 계란이 좋다고 하더라며 자신감에 차 있었죠. 그러다 어느 날 갑자기 흉통을 느끼고 병원으로 실려오셨는데 혈관이 막혀 있었습니다.
이춘배님은 평소 고혈압과 당뇨가 있었지만 약물 치료를 꾸준히 하지 않으셨고 계란을 과도하게 섭취하면서 콜레스테롤 수치가 이 수준까지 올라가 있었던 겁니다. 홍 선생님, 제가 계란을 너무 많이 먹어서 그런가요? 이춘배님의 눈에는 두려움이 가득했습니다. 제가 설명해 드렸습니다. 이춘배님, 계란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이미 고혈압과 당뇨가 있는 상태에서 과도하게 섭취하신 게 문제였어요. 약도 꾸준히 드시지 않으셨고요. 이처럼 같은 음식이지만 결과는 너무도 달랐습니다. 왜 이런 차이가 났을까요? 이제 계란에 대한 의학적 진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계란 하나엔 콜레스테롤이 약 186mg 들어있습니다. 느끼실 수 있죠? 그런데 우리 몸은 하루에 1000mg 넘는 콜레스테롤을 스스로 만들어냅니다. 즉 우리가 먹는 계란의 콜레스테롤은 전체 콜레스테롤의 일부에 불과한 거예요. 제가 의대생이던 1960년대에는 계란이 콜레스테롤의 주범으로 지목되었습니다. 그 시절 의학 교과서에는 계란 노른자는 콜레스테롤의 원천이므로 심혈관 질환 위험이 있는 환자에게 제한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었지요. 2010년대 이전만 해도 의학계에서는 계란을 많이 먹으면 콜레스테롤이 올라가니 조심하라고 권고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연구들은 이런 주장을 뒤집고 있어요. 18년 중국에서 50만 명을 대상으로 한 대규모 연구에서는 매일 계란을 먹는 사람들이 심혈관 질환과 뇌졸중 위험이 더 낮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미국 심장학회도 2015년부터는 건강한 성인의 경우 하루 1개 정도의 계란 섭취는 문제가 없다고 입장을 바꿨습니다. 하버드 의대의 한 연구에 따르면 건강한 사람이 계란을 먹으면 간에서 콜레스테롤 생성을 줄이는 보상 기전이 작동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계란을 적당히 먹어도 혈중 콜레스테롤이 크게 오르지 않는 거죠. 그래서 건강한 분에게는 계란이 혈관을 막는 주범이 아닙니다. 하지만 당뇨, 고혈압, 심장병이 있는 분은 얘기가 달라요. 몸의 조절 능력이 떨어져 있으니 계란이 몸에 좋다는 말만 믿고 무턱대고 드시면 안 됩니다. 제 경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콜레스테롤 대사 능력이 떨어졌는데 젊었을 때처럼 계란을 먹었으니 문제가 생긴 겁니다. 나이에 따라 건강 상태에 따라 식습관도 변화해야 한다는 중요한 교훈이었지요. 제가 50년 의사 생활을 하며 깨달은 가장 중요한 진실은 모든 사람에게 맞는 단 하나의 식이요법은 없다는 겁니다. 특히 노년기에는 개인별 건강 상태에 따라 음식의 영향이 크게 달라집니다. 저는 수천 명의 노인 환자를 진료해왔습니다. 같은 나이 비슷한 체중의 환자들도 계란에 대한 반응이 천차만별이었지요. 어떤 분은 매일 계란을 드셔도 콜레스테롤 수치가 안정적인 반면 어떤 분은 일주일에 2개만 먹어도 수치가 올라갔습니다. 그럼 이제 누가 얼마나 어떻게 계란을 먹어야 하는지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건강한 분은 하루 1개 주 7개까지 안전합니다. 실제로 재료실에 오시는 83세 김철수님은 매일 아침 삶은 계란 1개와 채소를 드시는데 콜레스테롤 수치가 안정적이고 권력도 또래보다 훨씬 좋으십니다. 김철수님은 6개월 전 건강검진에서 혈액 검사 결과를 보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홍 선생님, 내가 매일 계란 1개씩 먹는데 콜레스테롤이 170이네요. 괜찮은 거죠? 저는 네, 아주 훌륭합니다. 계속 그렇게 드세요라고 답했습니다. 고혈압이나 당뇨 환자는 주 3회선의 게, 그것도 신자 위주로 섭취하시는 게 좋습니다. 콜레스테롤은 노른자에 집중되어 있거든요. 72세 김모남 어르신은 당뇨가 있어 하루 1개씩 드셨다가 수치가 악화되었지만 흰자 위주로 조절한 후 안정되셨습니다. 김호남님이 처음 진료실에 오셨을 때 말씀하시길 선생님 저는 매일 계란 하나씩 먹었는데 왜 당뇨가 더 심해졌을까요? 라고 물으셨죠. 검사 결과 혈당이 180까지 올라가 있었습니다. 저는 김호남님께 계란 흰자만 드시도록 권했고 3개월 후 혈당이 130으로 내려왔습니다. 선생님 정말 신기해요. 노른자만 빼고 흰자만 먹었을 뿐인데
이렇게 수치가 좋아지다니 김호남님의 눈에는 놀라움이 가득했습니다. 저는 설명해 드렸습니다.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계란 노른자의 콜레스테롤이 인슐린 저항성을 높일 수 있어요. 그래서 흰자만 드시니 효과가 있었던 겁니다.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으신 분은 주 이하로 제한하셔야 합니다. 특히 LDL 콜레스테롤이 130 이상인 경우에는 더욱 조심해야 해요. 대환자 중 76세 박정원님은 LDL이 150인 상태에서 계란을 주로 제한하고 최소 섭취를 늘리니 6개월 만에 120으로 내려왔습니다. 홍 선생님 약 안 먹고도 수치가 이렇게 내려갈 수 있군요. 식이요법이 정말 중요하네요. 박정호님은 검사 결과지를 들고 기뻐하셨습니다. 식습관의 작은 변화가 큰 차이를 만든 사례였지요. 심혈관 질환 병력자는 반드시 의사와 상의 후 결정하셔야 합니다. 개인별 콜레스테롤 대사 능력의 차이가 크기 때문입니다. 저 역시 협심증을 겪은 후에는 계란 섭취를 크게 줄였고 항상 채소와 함께 먹습니다. 계란은 단백질 함량이 높고 소화가 잘 되는 완전 식품이지만 올바른 조리법도 매우 중요합니다. 계란은 반드시 완전히 익혀서 드셔야 합니다. 70대 이상은 식중독 위험이 젊은 사람보다 훨씬 높기 때문입니다. 지난해 여름 78세 박용성님은 손자가 만들어준 반숙 계란을 드시고 살모넬라 식중독에 걸려 일주일간 입원하셨습니다. 면역력이 약한 노년기에는 식품 안전이 더욱 중요하다는 교훈을 주는 사례지요. 박용성님이 응급실에 실려왔을 때 고열과 심한 설사로 탈수 증상이 있었습니다. 손자분이 할아버지를 위해 특별히 만들어드린 트렌디한 반숙 계란이 원인이었죠. 젊은 사람들은 별 문제 없을 수 있지만 노년층은 같은 균에도 더 심한 반응을 보입니다. 홍 선생님, 손자가 좋은 마음으로 해준 거라 거절하기 어려웠어요. 하지만 이제 알았습니다. 제 나이에는 음식도 나이에 맞게 먹어야 하는군요. 박용성님의 말씀처럼 노년기에는 젊을 때와 다른 식습관이 필요합니다. 계란을 삶을 때는 끓는 물에서 12분. 계란찜은 노른자가 완전히 굳을 때까지, 스크램블 에그는 완전히 응고될 때까지 조리해주세요. 절대 피해야 할 조합도 있습니다. 날계란이나 반숙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위험해요. 또한 베이컨, 치즈, 버터 등 고지방 음식과 함께 드시는 것도 좋지 않습니다. 제 환자 중 한 분은 매일 아침 계란 프라이와 베이컨을 드셨는데 콜레스테롤 수치가 위험 수준까지 올라갔습니다. 저녁 늦게 계란을 섭취하는 것도 피하셔야 합니다. 소화가 덜 된 상태로 잠들면 역류성 식도염이 악화될 수 있어요. 제 환자 중 74세 김영자님은 저녁에 계란찜을 드시고 새벽에 가슴이 타는 듯한 통증으로 깨곤 하셨습니다. 저녁 식사에서 계란을 빼니 증상이 크게 호전되었지요. 홍 선생님, 저녁에 계란찜 안 먹으니까 밤에 편하게 잘 수 있어요. 이런 작은 변화가 이렇게 큰 차이를 만들다니 놀랍네요. 계란을 먹는 시간대도 중요합니다. 아침에 드시면 근육 합성이 촉진되고 기력이 올라갑니다. 운동 전 일한 시간 운동 후 30분 이내에 드시면 단백질 흡수 효율이 높아지고요. 저녁에는 소화 부담이 크고 수면을 방해할 수 있으니 피하는 게 좋습니다. 70세 하종식 어르신은 계란을 저녁에 드시려다 늘 더부룩하셨지만 아침으로 바꾸자 기력이 확연히 좋아졌다고 하셨어요. 하종식님이 말씀하시길 아침에 계란 하나 먹고 나가면 점심때까지 허기가 앉고 에너지가 넘쳐요. 라고 하셨습니다. 하종식님은 계란을 아침으로 바꾼 후 산책거리도 늘렸습니다. 전에는 아파트 한 바퀴가 한계였는데 이제는 2바퀴를 걷더니 도시죠. 아침 단백질 섭취가 하루 종일의 에너지 레벨을 높인 좋은 사례입니다. 제 경우도 협심증 이후 식습관을 바꾸면서 계란을 아침에만 먹기 시작했습니다. 주 이틀 아침에 삶은 계란 흰자와 채소를 함께 먹는데 점심까지 포만감이 유지되고 에너지가 넘칩니다. 80세인 지금도 주 3일 진료를 할 수 있는 체력의 비결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계란을 드시다 부작용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소화불량이 생기면 김치나 배추 등과 함께 섭취하시면 도움이 됩니다. 유산균이 소화를 돕기 때문이죠. 77세 이정숙님은 계란을 드시면 늘 속이 더부룩하다고 호소하셨습니다. 저는 김치나 요구르트와 함께 드시라고 조언했고, 그 후로는 소화불량 없이 계란을 즐기실 수 있게 되셨지요. 홍 선생님, 이제 계란 먹고 속이 더부룩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김치와 함께 먹으니 정말 좋네요. 알레르기 반응이 있으신 분은 소량부터 시작하세요. 갑자기 많이 드시면 두드러기나 호흡 곤란이 생길 수 있습니다. 제 환자 중 한 분은 몇 년간 계란을 끊었다가 갑자기 계란찜 한 그릇을 다 드셨다가 전신 두드러기가 났습니다. 알레르기는 시간이 지나면서 더 심해질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해요. 변비가 생기신다면 채소나 과일을 함께 드세요. 식이섬유가 장 운동을 촉진해줍니다. 71세 박상철님은 계란만 먹으면 변비가 심해진다고 호소하셨는데 아침에 계란과 함께 사과 반 개를 드시도록 조언했더니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홍 선생님, 아침에 계란과 사과 반 개면 하루가 편하네요. 이렇게 간단한 방법이 있었네요. 신장이나 간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의사 상담이 필수입니다. 단백질 대사에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제 환자 중 79세 최병원님은 만성 신부전이 있으셨는데 무작정 단백질을 많이 드시면 오히려 병이 악화될 수 있다고 설명해 드렸습니다. 이제 제가 가장 감동적으로 기억하는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80세 최말순 할머니, 2년 전 넘어져 누워 계시던 분입니다. 식욕이 없고 소화도 안 된다고 하셨죠. 골절 후 침상 생활로 근육량이 급격히 줄어든 상태였습니다. 최말순님은 대퇴골 골절로 수술 후 병원에서 퇴원했지만 집에서는 거의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식욕도 없어 하루에 밥 반 공기도 겨우 드셨죠. 보호자분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홍 선생님, 어머니가 하루하루 더 약해지시는 것 같아요. 이대로 가다간 눈물을 글썽이는 딸을 보며 저는 최말순님을 직접 방문하기로 했습니다. 첫 방문에서 만난 최말순님은 침대에 누워 계셨고 몸은 말라 있었습니다. 홍 선생님, 이제 내 인생은 끝났나 봐요. 침대에서 일어날 힘도 없어요. 최말순님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저는 최말순님의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최말순님, 아직 늦지 않았어요. 단백질이 부족해서 그래요. 지금부터 천천히 시작해보죠. 저는 최말순님의 가족에게 계란찜을 만드는 방법을 알려드렸습니다. 처음에는 하루에 반 개 점차 늘려가며 드시도록 했습니다. 소화가 잘 되는 계란찜으로 단백질을 보충하고 거기에 채소도 함께 넣어 영양소를 고루 섭취하도록 했지요. 첫 한 달은 변화가 미미했습니다. 하지만 2달이 지나자 최말순님이 침대에서 조금씩 일어나 앉기 시작하셨고 3달이 지나자 화장실을 가는 정도의 보행이 가능해지셨습니다. 홍 선생님, 제가 다시 일어설 수 있게 될 줄은 몰랐어요. 이게 다 선생님 덕분이에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최말순님. 이건 다 당신의 의지와 꾸준함 덕분입니다. 저는 방법만 알려드렸을 뿐이에요. 제가 계란찜으로 단백질 보충을 천천히 시작하자 3개월 후엔 혼자 일어서기 시작하시고 1년 후엔 경로당 댄스방까지 다니세요. 단백질 그 중에서도 올바른 계란 섭취가 회복의 시작점이었습니다. 최말순님의 회복은 주변 어르신들에게도 큰 희망이 되었습니다. 골절 후 거의 포기 상태였던 분이 1년 만에 경로당에서 춤을 추는 모습은 많은 이들에게 감동을 주었지요. 홍 선생님, 계란 하나가 제 인생을 바꿨어요. 이제는 손녀 결혼식에도 춤추며 참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최말순님이 진료실에 활짝 웃으며 들어오시던 날 저도 모르게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의사로서 이런 순간이 가장 보람찬 시간이지요.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최말순님의 변화가 단순히 신체적인 것만이 아니었다는 점입니다. 정신적으로도 밝아지셨고 우울했던 기분도 사라졌습니다. 근육이 회복되니 신체 활동이 늘고
활동이 늘어나니 기분이 좋아지는 선순환이 일어난 것이죠. 홍 선생님, 예전엔 아침에 눈 뜨기가 싫었어요. 이제는 일어나서 무엇을 할지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기쁩니다. 최말수님의 변화는 계란이라는 작은 식품이 노년의 삶을 얼마나 크게 바꿀 수 있는지 보여주는 좋은 예입니다. 물론 계란만이 아니라 전반적인 영양관리와 활동량 증가가 함께 작용했지만 회복의 시작점은 분명 계란이었습니다. 최말수님은 지금도 아침마다 계란찜을 드십니다. 채소를 듬뿍 넣고 때로는 버섯도 함께 넣어 드시죠. 일주일에 3번 경로당 댄스 교실에 가시고 매일 아침 동네 한 바퀴를 산책하십니다. 제 친구들도 이제 모두 계란 먹어요. 최말순이가 계란 먹고 춤추게 됐다고 소문이 났거든요. 최말수님은 웃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최말수님을 통해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음식은 단순한 영양소 이상의 의미가 있다는 것을요. 올바른 음식은 삶을 바꿀 수 있습니다. 이제 계란에 대한 몇 가지 추가 정보를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계란은 질 좋은 단백질뿐만 아니라 다양한 영양소를 함유하고 있습니다. 비타민 A, D, E, B12, 엽산, 셀레늄, 아연 등이 풍부합니다. 특히 비타민 D는 노년기에 부족하기 쉬운 영양소인데 계란 노른자에 함유되어 있습니다. 또한 계란에는 루테인과 제아잔틴이라는 항산화 물질이 들어있어 노년기 눈 건강에도 도움이 됩니다. 실제로 제 환자 중 73세 윤미자님은 계란을 규칙적으로 드시기 시작한 후 안구 건조증 증상이 완화되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홍 선생님, 전에는 눈이 너무 건조해서 항상 안약을 달고 살았는데 계란을 먹기 시작하고 나서는 그 횟수가 많이 줄었어요. 물론 이것이 계란만의 효과라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영양소가 풍부한 계란이 전반적인 건강 개선에 도움이 된 것은 분명합니다. 계란의 영양소 중에는 콜린이라는 성분도 있습니다. 콜린은 뇌 건강과인지 기능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노년기 기억력 감퇴를 걱정하시는 분들에게 적정량의 계란 섭취는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79세 김병호님은 기억력 감퇴를 걱정하며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저는 약물치료와 함께 식이요법으로 계란을 추천했고 6개월 후인지 기능 검사에서 소폭 향상된 결과를 보였습니다. 홍 선생님, 요즘은 이름도 잘 기억나고 길도 덜 헷갈려요. 계란이 이렇게 좋은 줄 몰랐네요.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계란의 이로운 점들은 개인의 건강 상태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특히 고령자분들은 건강 상태가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자신에게 맞는 섭취량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계란 제대로만 드시면 노년기 건강에 큰 힘이 됩니다. 하지만 무작정 먹는 건 오히려 해가 될 수 있죠. 여러분 몸 상태를 정확히 알고 건강하게 드시길 바랍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계란은 완전 식품이지만 모든 분께 똑같이 좋은 건 아닙니다. 건강 상태에 따라 섭취량을 조절해야 해요. 건강한 분은 하루 1개, 질환이 있으신 분은 더 적게 드셔야 합니다. 저 자신도 협심증을 겪은 후에야 이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거나 심혈관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계란 섭취에 더 주의하셔야 합니다. 반면 금감소증이 있거나 단백질 섭취가 부족한 분들은 적정량의 계란이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조리법도 중요합니다. 반드시 완전히 익혀 드시고 고지방 음식과 함께 먹는 것은 피하세요. 시간대도 아침이나 운동 전후가 좋습니다. 특히 노년기에는 소화 기능이 약해지므로 저녁 늦게 계란을 드시는 것은 피하는 게 좋습니다. 무엇보다 자신의 건강 상태를 정확히 알고 의사와 상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인터넷에 떠도는 정보만 믿고 무작정 따라하시면 안 됩니다. 건강 상태는 개인마다 다르고 같은 음식이라도 사람에 따라 다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제 진료실에 오시는 85세 윤정희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홍 선생님, 음식은 약이 될 수도 있고 독이 될 수도 있다는 말이 이런 뜻이었군요. 내 몸에 맞게 먹는 게 중요하네요. 맞습니다.
특히 노년기에는 개인차가 더 크기 때문에 자신의 몸 상태에 맞는 식이법을 찾는 것이 건강의 비결입니다. 저 역시 50년 의사 생활을 하며 깨달은 가장 중요한 교훈입니다. 저는 종종 환자분들께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약보다 더 중요한 것이 음식입니다. 약은 병이 생긴 후에 먹지만 음식은 병이 생기기 전에 먹거든요. 저도 협심증을 겪은 후에야 음식의 중요성을 몸소 깨달았습니다. 어떤 음식이 건강에 좋다고 해서 모든 사람에게 좋은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어떤 음식이 나쁘다고 해서 모든 사람에게 나쁜 것도 아닙니다. 자신의 건강 상태에 맞게 적절히 조절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80세가 된 지금 저는 주 3일 진료를 하면서도 건강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 비결 중 하나는 식이요법입니다. 계란도 주 이틀, 적정량만 먹고 항상 채소와 함께 먹습니다. 그리고 정기적으로 건강검진을 받아 내 몸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있지요. 여러분도 자신의 건강 상태를 정확히 알고 그에 맞는 식이요법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계란은 훌륭한 식품이지만 자신의 몸 상태에 맞게 섭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부모님과 지인에게 공유해주세요. 저는 또 다른 건강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다음에는 노년기 관절 건강을 지키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 드릴 예정입니다. 오늘의 영상이 여러분의 건강관리에 작은 도움이라도 되었기를 바랍니다. 제 이야기를 듣고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혹시 정보가 도움이 될 만한 주변 분들이 계신다면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말아주세요. 행복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